이 코너는 세금의 역사를 고조선부터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코너인데요. 인류가 곡물을 경작하고 정착 생활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농경을 시작을 하면서 바로 그 농경의 그 수확물의 일부를 걷어서 내는 것이 바로 세금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농경과 관련되어 있는 유물 중에서 농경문 청동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농경을 그러니까 밭을 일구는 사람하고 항아리에 수확물을 담는 인물을 묘사를 해서 그 농경과 관련되어 있는 의식대에 사용하던 것으로 이 농경을 얼마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중시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조선 시대의 당시 삼국유사에는 당군 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기 이전부터 농업을 중시하고 이 농업이 바로 당시 조세와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그 사만 지역에서는 그 저수지 유적이 많이 남아 있어서 저수지와 관련되어 있는 벼농사, 그리고 벼농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그 노동력 동원이 함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노동력은 일종의 세금으로 납부를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삼국시대에는 그런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통합해서 고대 국가가 형성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삼국은 이런 중앙 집권 체제를 갖추고 조용조라는 세금과 관련되는 시스템을 갖춰서 그런 그 조세 제도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백제하고 고구려하고 신라 시대에 관련된 유물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은 고구려 시대로 추정이 되는 이성산성이라는 곳에서 출토가 된 자입니다. 그래서 눈금 0.5cm하고 2.9cm에 이르는 눈금을 함께 유물에서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보시는 것은 백제 부여 지역의 궁남지라는 곳에서 출토된 목간입니다. 목간은 나무에 글씨를 새긴 것을 말하는데요. 이 목간은 백제 시대의 행정 구역명을 알 수 있는 일종의 호적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것은 신라 시대의 함안이라는 지역의 성산산성에서 출토된 목간입니다. 이 목간은 어디에 사는 누가 곡물을 세금으로 얼만큼 납부를 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유물입니다. 이 발해는 이 통일신라 시대에 함께 존재하였던 나라인데요. 이 발해 지역의 특산물은 발해고라는 책 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태백산 지역의 호랑이 등을 저희가 지도에 그림과 함께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코너는 그 이후인 고려 시대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코너입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는 10세기 초반부터 14세기 후반까지를 말을 하는데요. 이 고려 시대는 고려를 처음 세운 그런 왕이 조세를 거둘 때에는 일정한 법도가 있어야 한다. 농업을 장려하고 세금을 가볍게 해서 백성의 신망을 얻도록 하라. 그런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는 아래 보시는 사진과 마찬가지로 그 세금으로 납부한 곡식을 운반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유물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태안 지역, 서해안 지역에서 특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태안 지역에서 발견이 된 그 19세기 초반에 그런 해저에서 발견된 그런 벽지 등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고려사 자료나 고려사를 통해서 세금과 관련되어 있는 얼마의 그 양의 어떤 종류의 곡식을 세금으로 납부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고려 시대에 이어서 조선 시대는 이제 14세기 후반 말기 이후부터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 조선 시대에는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경국대전이라는 법전 안에 호전이라는 편에 세금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해당되는 내용을 유물과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호적을 작성을 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될 대상자들을 파악을 하였고요. 그리고 당시에 조세를 담당했던 기관 호조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도 함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후기에 세금을 납부하는 대상자들을 직접 만나러 다녔던 그런 관리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세금을 걷는 것에 일종의 신분증에 해당되는 수세패를 휴대하고 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금과 관련되어 있는 담당자의 일종의 임명장인 차정첩이라는 유물도 함께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대는 1894년 이후를 의미를 하는데요. 1894년에 갑오개혁이 이루어지면서 그 모든 국가 재정을 탁지부라는 한 곳에서 관장을 하도록 하였고, 세금 납부하는 것은 이전에 곡식 등으로 납부하는 것에서 돈으로 화폐로 내게 하는 금납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1906년에는 세무관이라는 용어도 나타나게 되는 등의 세무 행정을 담당하는 관세관 제도라는 것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근대의 조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코너입니다. 예, 그래서 근대 코너에 이어서 1902년 현재 울릉도하고 독도 지역에 출입하는 그런 화물에 세금을 받으라는 독도에 대한 과세권을 우리나라에서 행사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유물과 관련된 자료를 함께 소개한 코너입니다. 그래서 현재 울릉도와 독도 지역을 당시에 울도군이라고 행정지역명을 하였는데요. 그 울도군 내에서 세금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항목, 세목 등을 함께 보실 수 있는 울도군 절목이라는 유물이 최근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물과 그 당시에 울도 군수에 있었던 백예주라는 분의 사진하고 인명장을 함께 전시를 하였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각 나라마다 500년 이상의 긴 역사를 유지를 해왔는데요. 그 역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중에서 아마 우수한 조세제도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구한 역사와 함께한 우리나라의 우수한 조세제도 크게 세 가지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여기는 우수한 조세제도 중에서 첫 번째로 공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공법은 이제 세종대왕이 굉장히 고심을 한 끝에 이제 만들어낸 것인데요. 토지의 품질을 6단계로 나누고 그리고 생산량을 9단계로 나눠서 세액을 정해서 이제 납세자한테 납부를 하게 한 것입니다.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위에 보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거의 600년 전에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이제 백성들의 그런 의견을 들으려는 노력을 하였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농사를 짓는 땅을 일일이 그 재는 그런 자의 길이라는 것도 다르게 해서 굉장히 공평하게 이제 세금을 거두려는 그런 노력을 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을 파악해서 세액을 계산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토지, 농사짓는 땅을 일일이 다 재고 기록을 한 그런 토지대장인 이 양안도 함께 전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근대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조세 부과를 그런 추진하였던 그런 공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수한 조세 제도로는 대동법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그 세금으로 납부하던 특산물 대신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에 따라서 쌀 등으로 통일해서 납부하게 하고 국가에서 필요한 특산물은 공인이라는 그런 상인을 통해서 대신 이제 사게끔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상공업도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 당시에 대동법을 실시하였을 때 당시에 담당하던 부서였던 선해청에서 당시 쌀로 얼마나 세금을 걷었는지 기록한 장부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수한 조세제도의 마지막인 균역법입니다. 그래서 균역법은 조선시대에 전쟁이 크게 있었거든요. 큰 전쟁 이후에 그 군역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하자 이 군역에 대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국가에서 부족해진 그런 국가 수입은 다른 세입으로 보충하고자 한 것이 바로 균역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새로운 세원을 파악해서 그런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고자 해서 농업 이외의 종사자들에게도 세금을 납부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우측에 보시는 유물은 농업 이외의 종사자에게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 세금에 대해서 확인해 주면서 작성해 준 일종의 영수증 성격의 문서입니다.